1966년 11월 15일생으로 재혼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이복 이부 형제들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향열. 이 이향열은 집안도 빈곤했던 탓에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후에 만 15살 때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가방 공장에 취직해서 거기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이향열은 여자를 병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랬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나이트클럽을 가는 거예요. 1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트 가가지고 친구랑 내기를 하는 거예요. 야, 쟤 내가 꼬시면 10만원 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 이향열이 약 1년 동안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만 무려 50여 명이 넘어갔고 엄청 많은 여자들과 원나잇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이 이향열이 만 18살이 되던 1984년 12월 이때도 나이트를 막 다니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성의 이름은 김씨. 그리고 이 김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동거를 하다 보니까 이 김씨가 임신을 했네. 그렇게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들었던 1987년 1월 27일 어두운 논두렁을 걷고 있었던 이 이향열은 자신의 정신을 번쩍 띄워줄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16살의 여학생. 이 여학생을 보자마자 미친 광기에 사로잡힌 이 이향열은 그 여학생을 과도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향열은 구속이 됐고 혼자 남겨진 김씨. 남편도 없이 혼자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고 2달 뒤에 홀로 딸을 낳았습니다. 이 아내 김씨는요, 몇 달 동안 여학생을 성폭행한 죄로 감옥에 있는 자기 남편 이향열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씨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불화가 치미는 상황이죠. 뭐하러 그런 새끼 뒷바라지를 하고 있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얼른 그냥 갈라서. 엄마가 봐준 사람 있어. 그 사람이랑 한번 만나봐. 김씨의 이 친정 엄마와 오빠는요, 윤씨라는 남자와의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이 김씨, 윤씨라는 남자를 만났는데 당연히 이향열보다 더 착하고 더 나은 거예요. 그렇게 김씨와 윤씨의 사이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윤씨라는 남자는요, 이향열의 딸을 자기 딸로 자기 호적에 올리겠다고 할 정도로 되게 착했고 김씨를 많이 좋아해줬어요. 그렇게 김씨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던 이 이향열은 죗값을 다 받고 출소 후 정신을 차렸냐, 반성했냐? 전혀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개같이 살아온 것만 10년이 넘는데 고작 2년 6개월 살아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출소 후에 이향열은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6월 1일 이 이향열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이 자기를 푸대접했다라는 이유로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라는 이 이유로 그의 딸인 15살의 여중생을 석궁으로 위협을 해서 감금을 했고요. 그 상태로 3번이나 성폭행을 했습니다. 또 아니, 그 당사자는 내가 어떻게 못 해보겠거든. 내가 질 것 같아. 근데 이 남자의 자식은 약해. 약하니까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자식을 건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 이향열은 이 여중생의 아버지한테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뻔뻔하죠. 이때 이 죄로 또다시 체포된 이 이향열은 고작 15년을 또 선고를 받아요. 고작 15년. 그리고 장기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2005년 10월 28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 이항열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한 조선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아, 맞다. 내 딸이 하나 있는데. 김씨가 나 감옥 들어갈 때만 해도 임신 중이었으니까 내 자식을 낳았을 텐데. 잘 살고 있나? 재혼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2007년 친딸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 김씨의 집, 전 장모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영원히 잘 살 것만 같았던 이 윤씨와 김씨가 사이가 멀어져 별거 중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사실 이 이항열 감옥에 수감하고 있는 사이에 김씨가 배신하고 윤씨한테 간 거였잖아요.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감옥에서 이 이항열은 복수하고 싶었어요.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네가 나를 배신해? 내가 나가면 둘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딱 보니까 둘이 사실상 헤어진 상태라네. 그러니까 이때 이항열이 다시 들이대기 시작한 거예요. 너 어차피 혼자서 아이 키우며 산다며. 내가 애 아빠니까 나랑 같이 재결합을 하자. 이에 김씨와 이항열 다시 교제를 시작했고 결국 재결합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요, 김씨 여성과 이항열 사이에 태어났던 친딸, 그리고 윤씨라는 남자와 김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또 을부딸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이 김씨가 데리고 있었어요. 이 이항열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이랑 을부딸 둘이 생긴 거죠. 그렇게 잠시 동안 아무런 일도 없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가 했는데 2009년 2월경 이항열이 회사에서 잘리면서 또다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딱 잘리고 나니까 이 이항열이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 자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악마의 본성이 스물스물 기어나오기 시작해. 2009년 5월 5일 오전 12시경 장모인 이 김씨의 엄마 집에서 둘째 처조카인 당시 16살의 김양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온 이 이항열은 방문 틈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이 김양을 보고 말도 안 되는 더러운 그 성적 충동을 느껴가지고 김양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에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에 안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아우, 미친놈이죠. 16살.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성폭행을 저지른 이항열.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애를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아. 얘가 내가 그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얘가 다른 어른들한테 불면 어떡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될까 무서웠던 이 이항열은 자기 처조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노란색 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과 발을 묶어 여행용 가방에 넣은 다음에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면서 안매장할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이게요, 살해하고 이렇게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이를 여행용 트렁크 안에 넣어가지고 싣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이항열은 장모의 집에서 불과 1km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야산에서 트렁크 가방을 딱 열었는데 이때 조카 죽어있네. 이미 사망한 거예요. 입을 막아놓고 가방에 웅크린 채 장시간 갇혀 있었다 보니까 질식사를 한 겁니다. 산채로 고통스럽게 죽은 거예요. 이 이항열은 자기의 이제 처조카가 들어있는 그 가방을 땅에 그냥 파묻었습니다. 이 이항열은 범행 과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행동했어요. 이 장모의 집에서 조카의 가방과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터미널 부근 도로변의 쓰레기 더미에 버렸고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조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다닐 때 휴게소에 들러가지고 음료수를 사 먹었고요. 해남 방조제로 차를 몰고 가서 낚시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를 처조카를 차에 태운 채로 조그마한 가방에 넣은 채로 다 이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자기 조카는 지금 숨이 멎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조카가 사라진 걸 확인한 가족들 난리가 난 거예요. 애 어디 간 거냐고. 이에 이 이양열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래도 집 나갔나 봐요. 한창 사춘기 때잖아요. 금방 돌아오겠죠. 뭐 친구 집이나 갔겠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뻔뻔하게 누구보다 더 나서서 초조카를 찾는 척, 걱정하는 척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파출소에 찾아가서 맨 처음 실종 신고를 한 사람 또한 이 이양열이었어요. 거기다가 이놈은요, 아무도 몰래 핸드폰을 새로 개통해가지고 다른 가족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할머니, 이모, 저 김양이에요. 저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카인 것처럼 자기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가출로 위장까지 한 거예요. 대박이지 않나요? 자기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죽여놓고 계속 연기를 한 거예요. 자기 초조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후에 죽였습니다. 이런 놈이 자기한테도 딸이 둘이나 있었는데 가만히 냅뒀을까요? 정신병자 새끼인데? 아니나 다를까. 2009년 5월 12일 5시경에 이 이양열의 말에 따르면 집 거실에서 당시 19살이었던 을부딸이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TV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이양열이 한 소리를 한 거예요. 야, 누워있지 말고 청소랑 설거지 좀 해. 이거 왜 안 해놨어? 라면서 꾸중을 좀 했다는 거예요. 잔소리. 그러니까 이때 을부딸이 말대꾸를 하네. 아, 그거 왜 내가 해요? 아빠가 해요. 이러면서 방으로 그냥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을부딸의 말대꾸를 듣는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을부딸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바로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못했다고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이 을부딸을 침대에 눕혀서 입과 손발을 노란색 테이프로 결박한 후에 또 성폭행을 했고요.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지금 이 범행의 이유, 내가 잔소리를 좀 했는데 말대꾸를 했다. 그 말에 내가 열이 받았다. 이거는 이 이양열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같은 날 저녁 8시경 이 이양열은 동건역 김씨가 일하고 있었던 휴게소 식당을 찾아가서 강진군 부근의 버스터미널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자기 을부딸을 낮에 죽이고 저녁에 김씨 만나서 맛있게 밥 먹고 전혀 그 살인에 대해서 성폭행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범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1도 없는 거예요. 사람 새끼가 아닌 거죠, 이미.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마친 이 두 사람은 인적이 뜸한 초등학교 골목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관계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창 뜨겁게 무르익을 쯤 이 이양열은 갑자기 이 김씨한테 나는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해 라고 말을 하더니 그대로 이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어요. 거기다가 그것만으로도 성에 안 찼는지 차 안에 있던 케이블을 김씨의 목에 감아 2번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가질 건 다 가지다가 나는 널 죽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해. 그리고는 바로 죽인 거예요. 그 후에 김씨의 시신은 코란도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졌습니다. 이때부터 약간 살인의 맛이 들린 거라고 해야 할까요? 살인 중독, 성폭행하고 사람을 죽일 때 그 짜릿한 쾌감 미치겠어. 못 끊겠어. 이에 이 이양열은 아예 동거녀의 그 친정 식구들도 이 친정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자 다 몰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먼저 5월 13일 처제의 집에 딱 가가지고 이 처제의 딸인 당시 18살의 조카한테 말합니다. 이모가 네가 너무 보고 싶대. 이모부가 용돈 줄게. 같이 이모 보러 갈래? 지가 김씨 죽여놓고.
거짓말 한 거죠. 이모가 네가 너무 보고 싶대. 이모부랑 같이 가자. 그렇게 이항열은 자기의 처조카를 또 차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새벽 1시경 이 이항열은 안방에서 잠이 든 조카를 회칼로 위협하면서 또 똑같이 노란색 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한 뒤에 옷장에 집어넣어 11시간 동안 감금했어요. 지금까지 모두 처가 쪽의 식구들과 을부딸, 자기의 피가 섞인 가족들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끼, 자기 친딸이 있었잖아요. 이 친딸은 안 건드렸을까요? 이미 사람의 길 포기한 새끼인데 자기 친딸이고 나발이고 있을 리가 없죠. 앞서 조카를 감금한 후에 2시간 정도가 지난 새벽 3시경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당시 21살의 친딸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하면서 입을 막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오전 9시가 딱 되니까 이 아빠인 이항열이 자기 친딸한테 주절거린 그 소리가 내가 네 엄마고 너고 네 친척이고 뭐고 다 그냥 죽여버리고 나도 자살할 거야 라는 식으로 범행 사실을 다 딸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바뀐 건지 딸, 넌 내 딸이니까 너는 안 죽일란다 라면서 손발 묶여있는 거를 풀어줬습니다. 아, 친딸이라 마음이 약해진 거였을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이 새끼 사람 새끼 아니라고. 자기 친딸 손발을 딱 풀어주더니 한다는 소리가 딸, 나는 널 풀어주고 나는 그냥 자살할 거야. 딸, 아빠 마지막 소원인데 아빠랑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샤워 같이 할래?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뭔 개소리야. 완벽한 또라이죠. 완벽한 성도착증 환자였습니다. 이 이항열은 친딸한테 속옷을 여러 번 갈아입어라 라고 지시했고 이 모든 걸 카메라로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친딸의 몸에도 손을 댔어요. 개쓰레기 새끼 진짜 사지를 다 찢어 죽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여자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잡혔을까? 같은 날 오전 12시 이항열이 잠시 담배를 사러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이 친딸이 정말 목숨을 걸고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항열 현장에서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아유, 정말 다행이죠. 지금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이거는 연쇄 살인이잖아요. 살려두면 안 되죠. 다행히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이항열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죽였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고요. 항소심에서도 할 말이 없다. 원심에서 선고한 사형을 그대로 선고해달라라고 하면서 살인의 원인도 피해자들한테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아니, 지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죽였지. 지들이 잘했으면 내가 왜 죽이나? 둘째 처조카인 당시 16살의 김양을 살해한 이유도 이 이항열의 말에 따르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찰이 김양한테 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이 이항열이 한다는 소리가 그 처조카인 김양이 나를 먼저 유혹한 거예요. 사실 이 사건 전부터 자기랑 막 자자고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전에도 사실 몇 번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행복한 가족 관계가 파괴됐고 그러다 보니 막 열이 받더라고요. 죽였을 당시에도 그 어린 것이 나를 유혹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음탕한 피해자를 벌한다는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대요. 웃기고 있죠 아주. 또한 친딸은 성폭행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했잖아요. 왜 성폭행했냐? 이거를 또 이항열의 말에 따르면
아니 내가 다른 피해자들 다 죽이고 성폭행하고 했는데 친딸만 내버려 둘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떡해요. 그게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똑같이 성폭행을 해줬지. 이건 뭔 또 개또라이 같은 소리지?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 뭔 이상한 소리지? 이런 놈 절대 사회에 나오면 안 되죠. 결국 이양열은 2010년 3월 25일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2021년 지금까지 사형 집행 대기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쓰레기 같은 놈이 10년 넘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돈으로 감옥에서 몇 끼 밥 주고 등 따시고 편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사형이 집행이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말도 안 되는 유영철보다 더 악하다는, 아니죠. 유영철이나 이양열이나 그놈이 그놈이죠. 둘 다 사이코인 이양열 연쇄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